안녕하세요. 생겔의 연력학 1.9 압력 파트입니다. 일상적으로 압력이라고 하면 누르는 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유체에 의해 가해진 힘을 말합니다. 즉, 액체나 기체에 의해 가해지는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눈 값이 압력입니다. 고체의 경우에도 누르는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직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직응력이란 단위 면적당 면의 수직으로 고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면적 1제곱미터에 1N의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PA, 파스칼이라고 부르고요. 1N/m제곱과 같은 크기를 나타냅니다.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 말고도 편의상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1기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압을 기준으로 압력을 나타냅니다. 1기압은 101,325파스칼과 크기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는 10만 파스칼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5바는 50만 파스칼과 같은 것이지요. 압축기나 진공기 등의 기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 힘은 1kg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인 9.807N을 제곱센티미터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 크기는 98,070파스칼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단위 모두 10만 파스칼 정도로 비슷한 값을 나타냅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위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압력을 측정해서 나타낼 때에도 여러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즉 0파스칼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입니다. 앞에서 절대 온도에 대해 배웠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0부터 측정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압력 P에다가 절대라는 뜻인 앱솔루트에 ABS를 따와서 적어줍니다. 대기압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대기압을 기준점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입니다. 대기압과 같은 압력이면 계기압력은 0이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일 경우 계기압력은 0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계기라는 뜻의 게이지를 써서 나타내고 계산할 때는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빼서 계산합니다.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정도를 나타낸 압력입니다. 앞에 계기압력에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은 음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진공압력은 편의를 위해 대기압에서 절대압력을 빼서 양수로 압력이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호로는 진공이라는 뜻인 베큐메 VAC를 따와서 적어줍니다. 이 세 종류의 압력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계기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점으로 하여 대기압보다 압력이 큰 정도를 나타내고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정도를 나타내죠. 어느 경우든 절대압력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력학 관계식과 연력학 표에서는 거의 항상 절대 압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하는 압력에 대해서도 특별한 표현이 없다면 절대 압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 중력이 작용할 경우 압력은 유체의 깊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는 오른쪽과 같이 아주 작은 유체 부피에 대해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정지해 있을 경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입니다. F는 ma는 0인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은 압력 P1에 의한 힘이 있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압력 P2에 의한 힘 과 P 안에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압력 P1에 의한 힘은 P1과 그 면적인 델타 X, 델타 Y의 곱부로 나타내어지고 압력 P2에 의한 힘도 P2와 그 면적인 델타 X, 델타 Y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부피 안에 있는 유체의 질량은 밀도 ρ 곱하기 부피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타내어지고 그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중력에 의한 힘이 구해집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유체는 정지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을 정리하면 압력 차이 델타 P는 P2-P1이고 결국 마이너스 ρ G 델타 G가 됩니다. 여기서 ρ 곱하기 G는 비중량인 감마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유체 내에서 깊이가 h인 지점의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밀도, 중력 가속도, 깊이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기압은 보통 일정하고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높이가 같은 곳은 모두 압력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점 A, B, C, D는 단면의 형상이 다르지만 깊이가 같습니다. 깊이가 같고 밀도도 같기 때문에 이 네 지점은 모두 압력이 같은 것입니다. 즉, 정지한 유체에서 압력은 단면의 형상에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법칙은 갇혀있는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 내 모든 곳의 압력을 같은 양만큼 증가시킨다는 법칙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 F1이 작용하는 지점과 오른쪽 F2가 지정하는 지점의 압력이 P1, P2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스칼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서 같다고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압력이 같다는 것은 작용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크기가 같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F1 대 F2는 A1 대 A2가 됩니다. 같은 힘 F1을 가하더라도 반대쪽의 면적 A2가 클수록 F2도 같이 커져서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면적비 A1분의 A2를 이상적인 기계적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치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인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자동차의 유압식 브레이크 또는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유압식 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